다음 발표는 부여 무형문화유산 공동체 전승 현황과 전승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유산 정보연구원의 윤동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토론은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홍태한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윤동한 교수님 예, 발표를 청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행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그 말소리 들리시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번 부여무형유산 도시와 관련돼서 특히 목록화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지금의 그 전승자들의 전승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좀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략 그 부여 명유산 도시 목록화 사업과 관련해서 강성복 선생님께서 그 초두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 시간이 넘지 않도록 예, 좀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무형유산 목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무형문화재 그리고 그 비지정 무형유산의 목록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록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 및 활성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 부여 지역의 그 무형유산을 조사 정리함에 있어서 이런 그 무형문화유산의 그 복원 및 계승의 토대를 마련하고 어, 이를 토대로 그 부여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향후 문화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 어, 교수님, 예, 네네. 슬라이드 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그 목차 같은 경우 지금 6개의 종목인데요. 이러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록화 사업 자체가 그 역사성, 현재성, 그리고 지역성, 희소성, 시의성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정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은 특히 그 무형법에서 그 적시하고 있는 7가지 영역 중에서 영역을 선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6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제가 조사했던 항목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의 그 전승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 말씀드릴 때 은삼 별진제입니다. 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통 이러한 그 무형문화유산들 같은 경우에는 성립지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 후기 이후에 만들어진 그 산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 별신제 또는 별신굿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그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몇 년에 걸쳐서 보통 뭐 3년이나 5년 이렇게 그 크게 텀을 두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별신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제적 기반입니다. 그 저기 그 해방 이전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 이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쌀이 한 뭐 100석, 200석이 소요될 만큼 경비를 많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러한 그 물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애당초 이렇게 별신제를 성립하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그 송혁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음산장은 이런 그 저산 파lud과 관련된 시장 상인 그리고 또 보부상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산이라고 하는 게 그 여건이 위치했던 교통의 중심지였고 정기적인 장시가 일찍부터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저산 파lud과 관련된 그 무시와 생산 유통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음산장을 연계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번창 자체가 그 별신제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 그 별신제 지금은 뭐
그 보존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 무형문화재 보존회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전에 이렇게 별칭제를 주관했던 그 조직은 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기성회 역시 마찬가지로 상인들로 인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기반이 이 상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그 별신제를 통해서 뭐 진치기, 꽃받기, 그다음에 그 장수의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은산별신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이러한 은산별신제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후기 이후 그 읍치 제이의 그 모습하고 계를 같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송영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올해 같은 경우 뭐 김병희 선생님께서도 토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거 현장 조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개은산 몇 신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그 공개 행사로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를 저기 그 전승자 외에 그리고 외부 단체들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그 위원들 외에는 이제 전혀 이렇게 그 볼 수가 없어서 조사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고 요번에 그 10월 달에 그 정기 행사식으로 하는 그 은산 몇신제가 있었는데 송영 선생님도 물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좀 올해 2020년의 영상 또는 2020년의 사진을 그 현장 조사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봉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집에서 있는 동제라든가 아니면 그 산후 우리가 금줄을 치는 것처럼 백은산별신제를 시작할 때 이렇게 그 물봉하기라고 해서 마을에 있는 그 하천에 이렇게 그 금줄을 치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공개 행사 때 그러니까 원래 하는 공개 행사 때 볼 수 없었고 그 2020년 요번 10월 4일 날 그 공연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 속에서 했던 그 물봉하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진대배기 같은 경우에도 큰 곳을 할 때만 하는데 요런 행사들 같이 복원을 했고요. 아까 그 송혁이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은산별신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무녀의 기량이 좀 떨어지는 게 좀 한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단곳에서 장군들이 앉아 있고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장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연초에 있었던 공개 행사 때의 그 장승제의 모습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공개 행사 때 모니터링 위원으로 갔던 선생님한테 좀 사진 협조를 구하고 요청을 해서 좀 받았던 사진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그 잘 진행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형문화유산 또는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은 전승자,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은산 몇신제 통계를 얘기를 했지만 그 그러니까 그 70년 이전까지의 그 발달했던 그 장씨의 체계 그리고 그만큼의 사람들, 인원들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게 이 무형유산이 갖고 있는 지금 현실에 처한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여 보부상 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여 보부상 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후기 그 보부상과 관련된 아까 그 은산 얘기하면서도 저산 팔업과 관련이 된다고 보부상과 관련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보부상단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그중에서 공문제라고 하는 행사, 이 공문제라고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영감 잔칫날 뭐 아니면 춘계제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보부상들의 모임 자체가 축제적인 성격 그리고 의례적인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보부상의 그 상단이 조직이 형성되면서 매우 커졌었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이렇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재현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여 보부상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보부상 놀이 같은 경우는 공연극의 형태로 이렇게 전등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 안에 있는 그 콘텐츠의 내용들은 뭐 보부상단의 상병단을 출동시켜 뭐 전공을 세운 일화, 그러니까 병자호란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각종 장타령, 그리고 놀이, 그리고 보부상과 관련돼서 잘못을 하고 했던 것들을 취재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보부상의 안녕이나 운수 대통을 기원하는 성황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부상 놀이 같은 경우에는 보부상의 역사, 그리고 보부상이 가지고 있었던 의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설화, 그리고 그 5.1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터 놀이, 이런 것들이 압축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새롭게 그 재창출돼서 만들어지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 2015년에 그 홍산 보부상 보존 연구회가 만들어졌고, 2016년에 인천 보부상 그 보존 연구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보부상단의 영이었던 김재련의 묘를 참배하고 하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저기 이번에 2020년에 했던 장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올해 장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임천 보부상의 공문제, 그러니까 그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제사 지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이후에 이 보부 상단들이 그 기존에 했었던 그 놀이들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향리 그 둘의 풍장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그 먼저 강성복 선생님이 취향리 둘의 풍장을 그 매우 그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그 제가 봐도 이 그 취향리 둘의 풍장 같은 경우는 둘의 모습이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 마을의 전통 속에서 이 둘의 풍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을 본다 그러면 그 무형문화유산의 그 전승과 지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그 중요한 목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전주 이씨의 집성촌이기도 하고, 그 마을 90% 이상이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전주 이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역사가 근한 400년 이상이 되는 그 마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농농사 위주로, 그리고 집성촌 위주로 이렇게 전생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논농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와 관련된 일꾼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일꾼들을 조직하고 조직하고 그 능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구례라고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그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취향리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초에 하는 단간제가 남아 있고요. 5월에는 꼼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꼼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농로를 수리하거나 우물을 청소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풍물을 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놀게 되죠. 이런 꼼뱅이 행사가 있고, 김매기가 끝나면 김매기와 관련된 불의 풍장이 있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7월 백중이나 이렇게 7월 달 되면 이제 두레먹기 홈시시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크게 놀 때 이제 노름마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남아 있는 데를 찾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그 취향리 둘의 풍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농악의 장단에 있어서도 이 마을의 특징이 좀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취향리 이 둘의 풍장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기 2018 그 백제문화재에서의 둘의 풍장의 모습이고요. 특히 이 농기 같은 경우가 1930년 7월에 만들어진 농기입니다. 이런 농기들 같은 경우 특히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농기들 같은 경우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농기라든가 농악기, 그리고 특히 이제 나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직접 만든 그런 그 고형의 악기들이 아직도 그 보유하고 있어서 주목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두뇌와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마을에 문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서들 같은 경우
특히 이후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 부여 쪽의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전통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조사를 하신다 그러면 이 농사와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그 마을의 조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아까도 잠깐 그 조강만 선생님이 그 1985 년에 그 마당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어 놓은 그 사진인데요. 이 그 전통이 그 80 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분들한테 배운 그 마을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굴의 풍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목해야 될 그 목록이고 그리고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백마강 수륙제인데요. 이 백마강 수륙제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현존하는 유일한 수상 수륙대입니다. 그 이전에 그 조선시대 기록에도 여러 곳에서 수상해서 있는 수륙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 백마강 수륙제가 그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이 백마강 수륙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그 조직 이 수륙제 보존에 그 약간의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륙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부여의 전통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잠깐 보시는 이 하단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그 강덕목 선생님이 사진으로 저기 수륙제 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 그와 다른 사진으로 이제 유동을 띄운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매우 저기 백마강 수륙제 같은 경우 주목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저성리 산신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동제와 관련된 부분이라 뭐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거하고 좀 그 추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물로 미역을 올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역을 올리는데 저도 내륙에서 미역을 올린다 그래서 되게 좀 주목해서 봤었는데요. 특히 여기 이 미역 같은 경우 올리고 나면 그 미역을 가져가서 특히 그 애를 못 낳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산신제에 대한 기록이나 그리고 임동건 선생님이 일찍부터 주목했던 게 그 은산별신제하고 이 저성리 산신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산신제와 달리 그 제물의 부분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특이하다고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2015 년에 산신제에 참석한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백마강 그 조롱대 전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백마강 그 조롱대와 관련된 얘기들은 우선 문헌상에서도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용함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신증 동국영지승남 그다음에 회동지도 등에도 이렇게 조롱대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이 어 특히 이제 백제와 관련된 그 부여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매우 중요하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이제 그 지명과 그 특히 이제 전설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지명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어떤 물증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헌으로 기록된 이런 그 전설적인 내용들이 그 이후에 지역에 토착화되고 내재화되는 과정에서 그 새롭게 그 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잠깐 보인 게 그 용병에 가서 떨어지고 사근자리에 가서 샀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 자체가 그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이 조룡대 전설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그 조룡대 전설 같은 경우는 부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성, 역사적 배경의 독자성,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그 특히 그 부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는 게 보이시는 게 조룡대입니다. 물론 아마 부여에 여행 오는 사람들도 여기 꼭 구경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했던 그 목록화 작업은 지금 아까 그 송묘기 선생님이 했던 그런 작업들과 그 함께 어떤 그 무형문화유산을 그 드러내는 작업이긴 한데, 목록화는 그거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화를 통해서 그 후속 조치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세부적인 그 전승력 강화와 관련된 부분은 송영길 선생님이 워낙 잘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무형문화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은산멸신제를 지낸다고 하면 보존회 회원들 빼고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웬만한 그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 인원 부족,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전승자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부여군 같은 경우는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많이 그 어떻게 하든 좀 활성화시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전승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바라보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광의적인 그 전승자라고 하는 그 향유 주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부여 국민들과 관련된 어떠한 그 무형유산을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그 시민들 국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시간이 우선 쫓기다 보니까 좀 짧게 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목록화 작업에 참여하고, 또 실제로 현지 조사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부여만의 특징적인 요소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 전승 현황과 전승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이 발표에 대해서 국립경상대학교 홍태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홍태한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입니다. 예. 예, 화면이 떴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여러 선생님들 뵙게 되니까 더 반감이 커집니다. 김광희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윤동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국에 공들여 부여를 다니면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참 의미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상을 알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공력이 모여가지고서 좀 참다운 가치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짧은 소견입니다. 제목에서 공동체 전성 현황이라고 했는데 개별 유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보입니다만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제목을 붙이고 설명을 안 했을까?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종목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뭔가 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백마강 조룡대 설화가 나오니까 약간 뜬금없어 보이는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왕이면은 각각의 종목별로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의 실상 또는 뭐 위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복되는 점이 많습니다. 강성모 선생님부터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다들 좀 두 번째 발표분부터라도 좀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은 빼시고 좀 자기 생각을 말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번째가 이 글의 제목이던 전승력 강화 방안인데요. 참 막연합니다. 윤두환 선생님 글을 보게 되면은 뭐 전승자 처우를 개선하자, 부여군의 지원을 강화하자. 물론 오늘 PPT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개별 종목의 전승자가 뚜렷하게 부각되지도 않았고 종목별로 전승 실태 및 전승 현황이 어떠한가도 잘 언급이 안 된 상태여서 이게 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애써 조사한 자료의 가치를 반감시킬 수 있는 이런 막연한 대안을 제시하는 의도가 따로 있는가 궁금해집니다. 아울러 부여 무형 유산을 살펴보니까 전승력 강화 방안을 찾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실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무형문화재 공연장을 가서 보게 되면 사람이 없다 해서 뭐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전승력 강화 필요 없다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실상은 많이 알 수 있지만은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홍태한 교수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문화재위원 활동도 하시고 또 그간의 현장에서 많은 조사 연구 성과를 논조로 발표도 하시고 이래서 아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속에 부여 무형유산 현장에서 어렵게 조사 연구를 하고 또 전승력 강화를 위한 이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조사 연구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냉철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윤동환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의 전승, 양상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동환입니다. 홍단 선생님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홍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별로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의 분류 체계 속에서 축제와 놀이 또는 신앙과 사회적 의식 이런 형태로 해서 종목별로 얘기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은 당연히 좀 이해가 됩니다. 우선 제가 맡았던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층위가 다른 것들은 드러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구체적인 전등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뭐 이게 부여에 있는 지금 무형유산 목록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 뭐 전등력 가치를 논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전할 것들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세하게 풀지 못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세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 그러니까 어떤 특히 지자체가 할 것들 아니면 연구자가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도 제일 중심에 둬야 될 거는 전승자를 확보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취향리 도래 풍장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취향리 도래 풍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 위주로 도래 풍장 보존회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로 마을 사람들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교육하고 학습하는 현장으로 부여에까지 이렇게 점점 넓히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러한 현상들 그렇게 가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 무형문화 유산의 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상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은산별신제라든가 그 외에 백마강 수력제라든가 그리고 보부상 놀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승자 집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우선 좁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더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이제 방위적인 전승자가 늘어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 중심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있나 하고 제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까지 우선 나가지 못하고 우선 사람의 주목하자. 그리고 이 전승자라고 하는 전승자를 늘릴 수 있는 전승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거에 우선 좀 중심을 두자라는 게 우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안들은 좀 제시 안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물론 종합 토론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홍태한 교수님께서 이제 경륜이나 또 경험, 또 전문 지식, 또
위원회 활동을 하시니까 뭐 그 발표자의 답변에 대해서 또 보완해 주시고 싶거나 권고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윤동환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아마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짧게 마무리해서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그 대안 속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단순히 과거에 소위 전수교육 체제에서 학교 교육 체제를 도입해서 이제 학교 연계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고 무형문화재 교육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양한 이러한 의견은 종합 토론 시간에 또 갖도록 하고 일단 오늘 오후 두 번째 윤동환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홍태한 교수님의 토론을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